제주도는 남북 방향으로 뜨고 내려야 되거든. 역풍을 가지고 뜬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컴퓨터한 끝에 내놓은 게 35회입니다. 35회.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 맥시멈 늘려놓은 게 35회라고요. 슬롯을.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주공항의 관제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가끔가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교신이 끊기기도 하고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게 안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공항 용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2015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입지 선정을 하고 났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거기에 일단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당연히 있죠. 이제 보상의 문제로 연계되는 것이고 또 환경훼손의 문제와 같이 연계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의혹이 있다. 왜 거기 성산에다 했느냐. 이거 제주에다 그냥 확장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굳이 했느냐. 40km 떨어진 데다가. 그러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부풀려지고 하면서 지금 이게 4년째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다른 공항 개발 사례와는 매우 특이한 경우다. 저는 그 30년간 항공대학에서 항공을 연구했던 학자로서 좀 이거는 좀 제대로 좀 파헤쳐보고 밝혀야 된다.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이것을 무슨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하는 그런 기회가 그동안 많이 차단돼 왔죠.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주장이 계속 확산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는 제주도청 그다음에 주구부처는 그 국토교통부거든요. 국토교통부가 다소 미온적으로 이거를 대응해 온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의 문제가 따르고 주민들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좀 팩트 체크를 안 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팩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력이 2,600만 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 해까지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3,200만입니다. 캐파가 바뀌었네요. 캐파 자체가 지난 단기 확충 공사를 통해서 이미 작년에 이제 2017년 말까지 에어사이드 활주로의 고속 탈출 유도로나 대기 구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류장을 넓히고 이런 에어사이드 공사가 다 끝났고 올해 6월달에 터미널과 같은 랜드사이드 공사도 다 마무리돼서 현재는 3,200만인데 국토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 업그레이드를 회피하고 과거 자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근데 아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1분 40초 만에 뜬다, 40초마다 뜬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 최대 많이 뜰 때 1분 40초에 한 대씩 뜹니다. 그거는 뭐냐면 1시간에 35회를 뜨고 내린다는 건데요.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활주로 수용 능력은 이미 여기 40회입니다. 시간당. 시간당 40회. 원래 활주로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요. 40회를 뜨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제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거고 영국의 괴딕공항은 1시간에 55회를 뜨고 내립니다. 단일 활주로 가지고. 그리고 인도의 문바이 공항도 52회, 53회 뜨고 내리고 그다음에 그 슈투트가르트 공항도 53회를 뜨고 내립니다. 마치 1분 40초에 한 대 뜨고 내리는 게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 그래서요. 지금 실장님 말에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이게 나와요. 두바이 공항하고 창유 공항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막 어메이징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은 뭐 1분에 뭐 엄청나게 뜬다고 나오고 그럼 저는 이거지요. 외국은 어떤데 우리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뜨는 거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 1시간에 45회 뜨는 게 뭐가 중요해요. 모든 비교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정도면 살인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는 많이 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창의공항이나 두바이나 뭐 북경의 상해공항 다 이렇게 뜬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큰 지장은 없다고 일단 봐요. 아까 처음에 현재 공항의 수용 능력부터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거부하고 옛날 얘기만 계속 옛날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제가요. 잠깐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에 제주의 그 이용 그 승객이 2,960만 4,363명인데 작년에
15만 명 줄어가지고 2,945만 5,305명인데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인구가 줄고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불친절 여러 가지 비싼 것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동남아를 가잖아요. 제주도 갈 바에 뭐 하러 제주도 가느냐. 동남아 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피크점 찍고 이제는 내려막길인데 내려막길에 제2공항을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인구도 줄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닐 텐데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유럽이 이제 보편화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관광지로서 선호도는 떨 수 있다. 아니 물론 제가 뭐 노바디노스 확신은 못하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무턱대고 뭐 계속 느는 것처럼 학자들이 리니어하게 통계치를 내 가지고 뭐 2,000 뭡니까 뭐 4,549만 명, 이 2035년에 4,945만 명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이런 목표가 좀 허황되다. 지금은 그 목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4,100만으로.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하십시오. 이 기술적인 얘기를 좀 제가 갑자기 피하려고 하는데 이걸 네. 이러던 끝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용력 얘기를 팩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왜 라구디아 공항이나 히드로나 네. 뭐 해외 공항들은 40회 하는데 여기는 35회 하는데 이렇게 죽는 소리 하느냐. 네. 작년 얘기고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시는데요. 지금 터미널을 확충했죠. 네. 근데 지금 이 슬롯이라는 게 1시간에 뜨고 내리는 횟수거든요. 예. 근데 2015년에 시설 확충해가지고 제주공항은 34회를 띄우다가 한 회를 늘렸어요. 그래서 네. 35회를 1시간에 뜨고 내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1분 43초마다 한 대씩 뜨고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비행기의 이착륙에는 네. 당연히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고 제주도 아시지만 거기 바람이 세잖아요. 네. 네. 지금 라우디아 공항이나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해외 공항들은 풍향이에요. 자유로워요. 예. 지금 제주도는 남북 방향으로 뜨고 내려야 되거든요. 역풍을 가지고서 뜬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한 끝에 내놓은 게 지금 1회 늘리기 위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확충하고 해서 지금 맥시멈 늘려놓은 게 35회입니다. 35회. 그러니까 네. 국토부가 지금 맥시멈 늘려놓은 게 35회라고요. 슬롯을.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ADPI 얘기 어차피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이따 하시죠. 지금 그러면. 아마 일단 그 얘기만 분명히 지금 기본 하시죠. 논리는 네. 뭐냐 하면 네. 요거 듣고 제가 왜 바로 드리겠습니다. 비행자 공항을 하나 더 지려고 네. 하느냐 있는 거 가지고 충분한데 예, 그게 구체적인. 그래서 그 슬롯을 지금 거기에 지금 굉장히 프레임에 빠져 계세요. 지금 이 예, 반대 예. 측에서는 예. 있는 활주로를 잘 거기다가 교차 활주로 만들고 평행 활주로 보조 활주로 잘 하면 네.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구 단체가 연구 기관들이 달라붙었습니까? 심지어 프랑스 ADPI한테 돈까지 줘가지고 자문을 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유관 기관 회의까지 해서 마지막에 결정할 때 내놓은 게 지금 제주공항을 확충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네. 사실 지금 뭐 홍콩이나 책나콕이나 이런데 창의공항 가보시면 위로 날아서 내리고 하는데 큰 그 환경 소음 문제에 제기가 안 돼요. 근데 네.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고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있는 제주시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활주로를 늘리고 하는 것 함으로써 더 확충을 한다면 그 비용이나 그 역기능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요. 네. 그게 2015년에 입지선정할 때 냈죠. 네. 그래 놓고서 찾은 게 이제 성산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성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느냐라고 계속 지금 4년째 반대 단체에서 자 지금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금 우리 박 실장님이나 이 환경단체가 하시는데 네. 사실은 지금 해군 강정마을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사실은 그분들이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하고 보상 얘기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 나가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데요. 본질은 뭐냐 하면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의 주무부처가 전문적인 그 연구를 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의혹이 자꾸 풀려지잖아요. 의혹이 있으니까 여기 의혹까지 반박하는 듣고. 거고요. 네. 주로 용량은 시간당 40회로 이거는 국토부의 활주로 안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언제 나온 자료인가요? 2019년 3월달에 나온 3월에요? 따끈따끈한 거네. 아니 그걸 하려면 내가 조금 더 조건을 거기에 붙여드릴게요. 활주로 네. 40회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현재 35회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관제 용량이 35회입니다. 그거는 제주공항의 관제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가끔가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교신이 끊기기도 하고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게 안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공항 용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요 관제 그래서- 용량만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제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첨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 예를 들어 그 아까 얘기했던 괴딕공항 같은 경우도 네. 활주로 용량 그 전체 용량을 시간당 45회에서 55회까지 늘려도 지연율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만큼 요즘 그 관제 시스템들이 첨단화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음성 통신도 거의 안 합니다. 다 데이터 통신으로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관제탑 시설이 좁아가지고 예. 그 시설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제탑 이전을 위한 설계가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2022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도착 관리 시스템, 출발 관리 시스템, 협력적 의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현재 하나의 활주로로도 용량이 한 7, 8회 정도 이상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수님이 무슨 기술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프랑스의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네. 그 당시에 그 현재 하나의 활주로만 가지고도 4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면 시간당 60회까지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 보조 활주로는 바다 방향, 그게 남북 방향이거든요. 보도 활주로가 지금 주 활주로는 동서 방향이고 보조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데 네. 남쪽 방향은 시내가 걸리죠. 네. 그래서 그쪽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예. 단순히 북쪽 방향으로만 이착륙하는 걸로 해도 시간당 60회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부가 제시한 4,560만의 장내 연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네. 했고 그리고 그런데 수요는 지금 수요 예측은 그 당시엔 4,560만이었지만 지금은 4,1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데 아까 국토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그 검토한 자료 저한테 하나라도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검토하기로 했다가 그 중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그 ADPI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5월달 2015년 5월달 회의에서. 근데 그 이후에 그 검토 진행을 안 시키고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검토했다라고 하시는데 검토한 자료 하나라도 제 국토부에 내놓으라고 하십시오.